방금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양경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넓고 큰 집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소하게 작은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행복 찾기를 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덕분에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지내왔습니다. 20, 30대에는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었고요. 목표가 있는 삶보다 그냥 현재에만 만족하는 나로 살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저희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을 합니다. 제가 MBTI 성격 유형 중에 I형인데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을 저랑 좀 반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뭐 저랑 좀 닮았나요? 네, 우스갯소리로 저희 부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구제해줬다고.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네, 그런 우스갯소리를 종종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좀 남다르게 경제 개념이 조금 있어요. 자기 딴에는 뭐 이게 그 재테크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때다 싶어서 가정의 경제권을 신랑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저는 딸랑 카드 한 장을 받아서 살림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고 남편 바라기를 합니다. 세상 속 편한 아줌마로 계속 즐겁게 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을 놓고 난 후에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걱정이 됐는데 그 별일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진단은 유방암 3기. 네. 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때가 3살하고 5살이었으니까 한참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고 손이 많이 가야 될 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께 해주지는 못하는 그 시간들이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선생님이 치료가 긴 만큼 빨리 치료하고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말에 정신 차리고 수술 일정을 잡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제가 첫 항암 후에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무엇을 먹을까 하고 고민을 좀 한번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유산화를 소개받았습니다. 집으로 오셔가지고 뭐 유산화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시는데요.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이시는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는 책을 보여주면서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아프다 보니까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흡수율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암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하는 병원을 갖고 있는 회사라 하기에 그러면 이걸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영양제를 평소에 먹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진짜 밥만 잘 먹으면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라서 집에 그렇게 굴러다니던 비타민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챙겨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저의 그 행동들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진작 좀 챙겨 먹을 걸. 네. 그렇게 지내다 제가 항암 치료 후에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요. 좀 회복이 조금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현실 점검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어느 날 저희 신랑이 저보고 이럽니다. 나 프랜차이즈 고깃집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제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남편이 좀 경제적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름 제가 아프기 전에 알아보고 있었더라고요. 네, 자영업을 할 계획을 갖고. 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좀 이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척 고민이 조금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신랑이 보니까 답정남이었어요.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냥 허락만 구하려고 얘기했던 거예요. 참 난감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것저것 고민이 참 많이 됐었거든요.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자영업을 한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가게를 열려면 창업 비용이 1, 2억 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돈은 또 저희가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장사가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고민 끝에 남편이 바라는 고깃집을 오픈합니다. 네. 근데 다행히 장사가 잘 됐어요. 저희 집 가게가 고깃집은 원래 1층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2층에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어요. 저희 동네에 양념갈비집이 잘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입소문도 나고 해서 2층임에도 불구하고 한 1년여간은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장사가 잘 되니까 노를 져야 되잖아요. 열심히 저었습니다. 쉬는 날 없이 계속. 네, 그렇게 한 2년여 가까이 하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드디어 신호가 옵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지만 이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생활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렇다 보면 음식도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온갖 또 신경은 다 써야 되고 또 가게에 손님이 안 오면 또 차를 타고 나가서 온 동네를 돌아봅니다. 다른 집에는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집만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이런 걱정도 하면서 저희가 있었는데 제가 건강을 잃고 나서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남편마저 건강을 잃을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저희하고 같이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니까 저도 같이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친정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친정엄마에게 항상 미안함을 느꼈어요. 장사가 잘 되면 주위에 고깃집이 생깁니다. 네, 여기저기 샘을 내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매출은 줄어들고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재료비 그리고 저희들 가져가야 할 인건비마저 막 줄어들거든요. 그럼 걱정이 돼요. 이거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지? 네. 그렇게 보면 저희가 창업에서 폐업까지 자영업의 생존율이 1년에 65%밖에 안 됩니다. 평균 2년이 고비라고 하는데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어제 있던 가게가 없어지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고 이런 걸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자영업으로는 돈을 벌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이 60살 이후에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까 권스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생활비 평균 노후 생활비가 243만 원입니다. 제가 3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아까 평균 200만 원이라고 만약에 친다 하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돈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세요? 저도 준비 못하고 있었죠. 네. 거기다 저처럼 건강이 나쁘다고 하면 일하려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건강도 잃어봤고 가진 돈도 없어져 봤고 그리고 돈 버는 시간도 이제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날이 언제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내가 만족할 만한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유산화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영양제를 먹고 있었잖아요. 건강해지려고. 근데 제가 한참 바쁠 때 저희 스폰서님이 오셔서 돈이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지금 돈이 됐거든요. 그때 돈이 벌렸을 때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사정이 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스폰서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 보상 한번 풀어주세요 하고 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저희 가족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고 내가 전달만 잘하고 소개를 잘 한다면 돈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땡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그러면 유산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미국 컨벤션을 가자고 해요. 네, 뭘 알아보고 하는데 왜 미국 그 멀리까지 가자고. 돈도 없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국은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진짜 정말 여행 아니고 돈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큰맘 먹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아이를 또 친정엄마한테 맡겨놓고 카드 12개월 할부를 끊어서 갑니다. 근데 미국 컨벤션을 가보니까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다단계라는 이런 느낌들을 들어보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컨벤션을 가서 보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사업을 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노하우를 또 와서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스폰서님이 맨날 뭐 제조실질 깨끗하다, 뭐 마이르메천 박사님이 어떻다, 뭐 상도 받았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가니까 다 맞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렇게 살아계신 마이르 왼사파님 처음 봤어요. 사진으로 보다가. 네. 진짜 살아계시더라고요. 네. 반가웠어요.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즐기고 미국에서 돌아왔는데요. 돌아오고 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제품이나 회사는 제가 먹어보고 경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는데 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경단으로 살아온 지 한 10년이 넘었었고 그동안에 애들만 키우다 보니까 자신감, 자존감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족한 면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가서 전달한다는 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바라보는 내가 이 네트워크를 한다 하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자꾸 저를 움츠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일 되나? 돈 벌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안 되는 일이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답은 없어요. 답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어디 가서 이 몸을 가지고 뭐 식당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딱히 일할 게 없었거든요.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제가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떨어진 사람한테 말을 하죠. 도대체.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저 도저히 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고 말을 하니까 그럼 시스템에 와서 참석을 해서 한번 배워보자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결단하고 시스템에 참가합니다. 먼저 그룹 시스템인데요. 석세스 코어에 들어갔어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가서 듣는 시스템인데 제가 처음에 목표와 꿈이 없다고 했잖아요. 현실에만 만족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저의 꿈과 목표를 발견했어요. 네. 그리고 유산화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 악이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듣고 네트워크가 이런 거구나 라는 좀 개념이 깬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새로 오신 여기 신규분들도 꼭 이 석세스코어 한번 들어보시면 유산화의 네트워크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여기 이 자리에 그리고 지역 로컬 6캠프에 참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인 강의와 그리고 성장하시는 리더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 배우고 그리고
동기부와 열정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 컨벤션을 했잖아요. 정말 멋졌어요. 네. 각국의 이제 아시아 각국의 여러 리더님도 구경하고 그분들의 노하우도 듣고 가서 아 유산화의 비전이 또 남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들었었고 그리고 이 컨벤션을 즐기면서 저는 즐겼지만 저희 대유니스타제 저희 행사 분과하고 그리고 봉사해주신 여러 리더님들 덕분에 정말 재밌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팀 시스템이 있는데요. 저희는 출근방이 있어요. 네. 일주일에 2번 정도 가고요. 사업자분들이 하세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독서남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팅에 있을 롤플레잉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비한 어떤 상황들을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굿뉴스도 서로 공유하면서 있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팅 시스템 그리고 개인 일정들을 다이어리에 저렇게 색깔별로 정리를 짜게 해서요. 스폰서님하고 파트너하고 같이 공유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 다이어리를 정리하면서 루틴을 잡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홈미팅 이제 저희 집에서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가족 라인과 지인 라인 두 줄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오시는 이제 저희 홈미팅에 사업 설명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재밌게 라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 있는 이제 언니들 있죠. 사살 꼬십니다. 언니 오늘은 빵 만드는데 놀러와. 언니 오늘 화장품 바르게 해줄 테니까 놀러와. 이렇게 하면서 소비자분도 네, 구축해 가면서 사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 저희 팀만의 시스템인데 일요 미팅이에요. 일요일 오후 5시에 저희 이제 스폰서님 사무실에서 사업자분들만 같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엑셀 파일을 보시면 아까 저희가 출근방 다이어리에 적었던 내용을 적은 거거든요. 그 주에 있었던 활동한 것들 적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미팅이나 이런 계획들을 적어서 스폰서님한 형제라인과 같이 공유하고 스폰서님께 피드백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미팅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를 스폰서님과 1대1 하면서 사업적으로 많이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팀원들하고 2대1 미팅하는 그런 후원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 제가 사는 데가 신도시라 아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요일별로 동을 정해서 돌아다녀요. 월요일은 이 아파트 앞에 가서 저쪽 이제 화요일은 저 아파트에 가서 그렇게 명함하고 전단지를 돌리면서 소비자를 좀 구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매 핸드폰 하나에 다 들어있죠. 네, 손쉽게 저희가 이제 강의나 교육적인 부분 이런 비즈니스를 핸드폰 유매보를 활용하면서 파트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카톡의 소비자 방을 관리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요일별로 이벤트라든지 그리고 뭐 독서 나눔 그리고 제품이나 건강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같은 거를 올리면서 소비자분들께서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렇게 소비자 관리를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 여행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모션을 달성을 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고 파트너 부분에게 후원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 팀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네. 사진 멋지지 않으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사진인데 이게 3대 석양 중에 있는 코타키나발루의 탄중하루 해변이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고 코로나 직전에 저희 가족하고 동생 가족하고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해변을 석양을 바라보는 저희 가족하고 바라보면서
저희의 행복을 유산의 가치와 비전으로 꼭 성공하자고 다짐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첫 단계인 이 골드까지 왔습니다. 저희 신랑이 정말 노력하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일한다고 쉬는 시간이 없어요. 제대로 놀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기 갔을 때 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면서 점프한 사진이에요. 네. 멋있죠? 네. 근데 안쓰러워요. 저 사진이. 속 편한 아줌마로 있지 않고 저희 남편에게, 저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저희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여기 유산화로 삶의 도구를 한번 바꿔보시면서 집중하신다면 저와 같이 큰 행복을 가져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